일본 내에서는 방류를 앞두고 여론이 좀 악화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아, 막상 이제 방류한다 하니까 위기가 고조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여론조사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일본 내 여론조사. 어떤 조사 보면 뭐 찬성이 훨씬 더 높고, 많다. 네. 어떤 조사 보면 또 찬성이 팽팽하다. 네. 오락가락 하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찬반 자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조사든지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품평 피해, 일본어로 품평가, 소문 피해, 즉 이미지가 훼손돼서 수산물 소비 하락 등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 시민의 88.1%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다 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오염수 방류 피해 입을 거다 88.1%라고 지난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네. 참고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일본의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네. 그 지난주에 NHK 보도에서는 찬성 비율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방류 찬성. 네. 네. 근데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오염료 방류에 찬성한다라는 일본인들이 29.6%, 반대한다가 25.7% 팽팽했어요. 그리고 난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43.8%로 1위.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찬반을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그럼 이게 그러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네. 또 여론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분명히 이거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압도적인 게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88.1%인데 이 수치가 어떤 의미냐면 지난달에 교도통신이 똑같은 조사를 했거든요. 네. 똑같은 모집단으로 해서 이 품평 피해를 우려합니까 안 합니까 했을 때 한 달 전에는 87.4%가 피해 입을 것으로 우려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3.7%포인트가 더 높아진 거예요. 걱정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정부도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네. 대책이 다 있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여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일본 내에서. 이게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네. 진짜. 그리고 정부 대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교도통신의 같은 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라는 응답률이 81.9%. 81.9%. 네, 일본 내 조사입니다. 이거는. 네. 네. 충분하다라는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수산물 품평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 75%. 네. 이거는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는 여론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네. 3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내각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71%입니다. 높게 나온 거죠. 네, 일본 기시다 지지층에서조차 정부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거리상으로 떨어진 규슈 지역에서도 77%가 정부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사실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인들이 방류 피해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은 데는 네. 중국의 무역 대응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규제를 강화한 그러니까 건가요?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실질적으로 그냥 뭘 딱딱 하잖아요. 예고도 안 하고. 사드 논란 때처럼. 그렇죠. 예고 안 하고 그냥 바로 규제해버리고. 예, 그냥 지난달 7일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에서. 예.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어느 지역 수산물이건 상관없이. 네, 어디는 상관없이 일본 수산물은 100% 방사능 검사를 한다. 사실상 규제를 강화한 거죠. 네. 슬슬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일본인들 아이고 이거 피해가 있겠구나.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이런 여론의 반영이 된 거고요. 한편 기시다 내각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일본의 어민단체 설득이거든요. 네. 근데 어민단체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직접 몇 번에 걸쳐서 면담을 직접 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방류일을 24일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직후에 일본 어민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방류에 반대한다. 예.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여전히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이 대표는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강행이 돼야 되는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보상 금액수라든지 네. 이런 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시작하면 30년 이상이 계속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우리 어망 고장 난 것도 함부로 안 버리는 바다인데 네. 여기다가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 일본 어부분이.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규제를 해버린 외교부가 바로 그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불러서 항의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가 엄정교섭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엔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해양 환경 또 식품 안전, 공중 건강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얼핏 봤는데 오프닝에 넣을까 말까 해서 뺀 게 중국 정부 대변인이 그랬더라고요. 안전하다면 방류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 네. 어휴, 이게 세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환경, 식품 안전, 공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공공연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세계 각국 사람들의 장기적 복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규제 들어가면 일본 어업에도 타격이 크겠어요. 뭐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1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중국 무역 통계에서 일본산 어류의 전체 수입액이 지난달 대비해서 34%가 줄었습니다. 이미. 네. 신선 어류는 53%가 줄었고요. 요게 방류 전 수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방류되고 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일본 내 여론이 약화되는 부분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어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24일 날 방류하겠다라고 한 네. 직후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죠. 우리 정부가. 기자들 질문이 쏟아진 부분이 네. 요 부분입니다. 지난 7월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한국 측 전문가가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맞아. 예. 오염수 방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네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정부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아유, 그러면 이 상주와 방문은 정말 많이 다른 건데요. 한 달 사이에 상주가 방문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갔죠. 네네. 이제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른 질의응답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니 왜 상주를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왜 방문으로 방문이 바뀌었나요? 됐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국과의 형평성이나 국가 간 관계 문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측만 단독적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는 인근 국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방문을 하면 네. 이게 정기적으로 잡힌 겁니까? 얼마나 자주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주기의 부분은 협의해야겠지만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빠른 주기일 겁니다. 현장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보해 주는 거는 매일 받고 화상회의 등은 주 단위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추가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낳을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네, 어제 공개된 합의 사항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KBS 보도인데요. 네. 그 시찰단이 왔다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측 전문가들이 그러고 나서 일본 측에 4가지 기술적 권고 사항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 당신네 계획 그래 좋아. 근데
네 가지 기술적 권고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려를 좀 할 것 같아. 이렇게 네. 했는데 어제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네 가지 중에서 절반만 수용됐다. 두 가지는 안 되고요. 네. 안 된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이 정화시설이라고 하죠.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를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자주 좀 필터를 점검해라. 점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도 측정하는 대상의 핵종 5개를 추가해달라. 그러니까 삼중수소와 삼중수소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위험한 핵종들이 많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5개는 추가해서 공개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거부당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상주하는 걸 조건으로 네 가지 권고사항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방류에 찬성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다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방류에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답변도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럼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반대를 안 하고 있다. 반대를 하지 않은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